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네, 여기 체리블라스님 어서 오시고요. 대박이다님, 앞으로님, 그리고 플러스웨이브님, 좋은생각님, 다트님 어서 오시고요. 콜럼버스님하고 후니맘님하고 네 진주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리소님, 예, 우리 개인님 어서 오세요. 네, 크스노퍼님 그리고 박아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돌멩이님하고 레몬토님 그리고 10억을 향하여님 어서 오시고요. 보리사랑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뽀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베베베님도 어서 오시고요. 항구루 소나무님 그리고 MSK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효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네, 철동이님, 건강경제님, 신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진주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미정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이제 추석 체크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할까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1월 12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뭐 어제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죠? 어제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뭐 시황이랑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 평소보다 좀 방송을 좀 길게 하면서까지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약간 흔들었다가 뭐 끝날 때 보면 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띄워놓는 차트에다가 지금 화살표 2개 딱 꽂아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아래 꼬리를 잘 달고 끝났기 때문에 장중에 투매는 나왔었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올려준 이제 그런 모양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아주 잘 끝났고요. 오늘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이제 지수가 흔들릴 때 매수 맥점 쉽게 잡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패닉에 빠진 개인들이 주식을 너무 급하게 막 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뜬금없이 쿠팡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큰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죠. 오늘 여기 서울 쪽에도 많이 오죠. 경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방송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평소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퇴근을 못 하시고 지금 버벅거리 길에서 좀 차도 버벅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네, 퇴근 못 하셔서 아직 집에 못 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녹화를 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녹화 보시고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이 그래요, 그죠? 네, 올 때는 참 이쁜데 네, 눈이 녹을 때는 참 네, 더러워요. 항상 저는 이제 눈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또 나름대로 약간 좀 감성적이거든요. 근데 눈 내릴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눈 녹을 때 그 보면 진짜 더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눈 녹을 때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주식도 똑같아요. 급등할 때는 참 이뻐요, 그죠? 막 시원시원하게 막 시뻘겋게 하고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보면 그렇게 더러워요. 공감 가시나요, 그죠? 네. 주가 흐름이 조금 이제 그 눈 녹을 때처럼 좀 지저분하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똑같아요, 진짜로. 네. 올라갈 때는 좋은데 눈은 내릴 때 좋은데 녹을 때 그렇고 종목들은 올라갈 때 좋은데 떨어질 때는 아주 그냥 지저분하죠. 네. 왜 그런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좀 볼게요. 지수 등락이 좀 심했는데 등락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는 건 없고요, 그죠? 밑으로 이제 급락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자 보시죠.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윗꼬리는 없고 아랫꼬리만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늘 3.2%까지 급락했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0.7%로 감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는데 뭐 적당히 잘 끝났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항상 비교를 하려면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다른 것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보시면 오늘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가 뭐 3%까지 급등했다가 뭐 또 급락했다가 뭐 감아 올리고 오늘은 아침에 시작은 평범하게 했는데 밑으로만 3%까지 급락했다가 올라왔죠. 자 일단은 이제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한 거는 우리나라만 급등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잠시만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등할 때, 그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이머징 마켓도 이머징 증시도 같이 급등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어제 우리나라 증시 보면 막 급등하고 있는데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어제 기관이 얼마나 팔았냐면 4조 원어치 주식을 팔았거든요. 근데 그 기관이 판 거를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오늘 기관이 1조 7천억 원 정도 팔았거든요. 외국인도 한 6천억 원 정도 팔았고요. 개인이 2조 원 이상 순매수 줬어요. 어디에서요?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에서. 원래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코스피 대형주에 푹 빠졌죠. 그래서 개인들이 기관이 팔고 있는 물량을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도 해드릴게요. 우리 회원들 낮에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해드릴게요. 긍정적인 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랐던 거는 이머징 증시가 올라서 같이 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 것만 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7% 정도에서 끝났는데 주변 국가 일본, 뭐 중국, 홍콩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중국 얘기를 많이 하죠.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증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중국입니다. 인도네시아고요. 중국 뽑았어요. 오늘 2.18%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시원하게 뽑으면서 끝났죠. 홍콩은요. 홍콩 H지수 1.3% 시원하게 가고 있죠. 홍콩 H지수 뻗고 있잖아요. 뭐리 걱정이세요 근데. 네? 인도네시아 날라다녀요. 인도 날라다니고요. 대만 반도체에서 정전돼가지고 좀 시끄러워서 여기 좀 가다 말았어요. 일본은요. 일본은 선진국 증시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아 증시가 다 급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이 찐 게 있어야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요. 그죠? 네. 뭐가 오른 게 있어야지 조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 별로 오른 거 없잖아요.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조정을 걱정하세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저런 것들은 저거는 초등학생이 봐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 저거는 주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저거 딱 보는 순간 저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저거는 과열된 거 맞거든요. 주식을 아무리 몰라도 저건 딱 보는 순간 이건 과열이네요. 그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전 세계 증시 중에서 특히 아시아 증시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불편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나라만 조정을 받겠습니까? 다 같이 올라갔으면 다 같이 눌러줄 때 같이 눌러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린다고 했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괜찮았어요.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윗꼬리가 없고요. 아랫꼬리만 달려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설령 주가가 세력이 마음 먹고 좀 눌러줘도요. 이렇게 눌러줘도 많이 안 눌려요. 왜냐하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게 없고 아랫꼬리 위주로 달려있기 때문에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설령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게 그리고 그렇게 오래 안 누릅니다. 대부분은 이러다가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런 거 나오면 통상은 바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담 못 하겠어요. 왜냐면 하루에 개인들이 2조 원, 4조 원씩 막 순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이런 거 나오면 바로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과열됐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어요.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이제 증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뭐냐면 이건데 자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크게 급락한 게 없었는데 하락한 게 훨씬 많았어요. 상승 이게 어제예요. 이게 1월 11일 어제 상승한 거는 100 몇 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한 게 훨씬 많았어요. 700개. 이건 거래소고요. 코스닥은 여기인데 이게 어제예요. 보면 상승한 건 200개, 하락한 건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오전에 이거 얘기했었죠. 오전인가 오후에. 근데 끝나고 나서 이게 또 바뀌었거든요. 수치가.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코스닥 쪽에 상승한 거하고 하락한 거하고 거의 일치하죠. 시장이 조정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조정이면요 계속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우세한 상태에서 계속 흘러내립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 게 똑같죠? 거래소 쪽은요 여기도 동일하죠. 보시면 상한가 3개니까 적당히 나왔고 상승하고 있는 거 400개, 하락하고 있는 거 하락으로 끝난 거 400개 비슷하죠? 한마디로 밸런스가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조정 아니에요, 이건. 네. 조정이 오면 하락하는 게 훨씬 많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투매라고요. 아셨죠? 네. 특히 그리고 코스닥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 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 중국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나쁜 거 없어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저런 것들만 등락이 좀 있었지만 새로운 대형주들이 받쳐서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하락하니까 그럼 다른 게 올라온다니까요. 누가 올라오겠어요? 여태까지 안 갔던 게 올라오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구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오늘 5% 이상 급등했죠.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거 최근에 그렇게 많이 못 갔거든요. 네, 이거 뽑잖아요. 장중에 10% 이상 뽑았어요. 저희건 보유 종목이에요. 불을 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먹는 거. SPC3립 대량 거래가 솟구치면서 오늘 5% 이상 급등 나왔죠. 최근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갔잖아요. 소외당했던 거죠. 아모레퍼시픽 다시 들어올리고 예전에 엄청나게 비쌌던 거죠. 롯데칠성으로 뽑잖아요. 뭐예요? 음식료. 사람들이 반도체, 현대차, 애플, 막 테슬라 이런 거에 막 꼽혀 있을 때 뭐가 간다고요? 엉뚱하게 호빵 파는 SPC3립 뭐를 먹는 거 있죠. 화장품. 화장품은 누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피부가 먹는 거죠. 예, 먹는 게 갔어요 오늘은. 네. 뭐 이거 말고 다른 업종도 올라간 게 있는데 먹는 게 갔어요. 저번에 윤석열 관련주에 사람들이 윤석열 그러니까 뭐가 가요? 윤석열 주가 안 가고 이재명 주가 가죠. 똑같아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먹는 게 갑니다. 1차 산업. 잘 참고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항상 사이클을 거꾸로 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많이 방어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 먹는 거라든지 통신업종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앞에서 계속 얘기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차가 안 올라가도 뭔가가 올라와서 막아줄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에요. 네.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막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로 너무 이제 지수가 급락할 거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좋은 얘기 해드렸고요. 나쁜 얘기도 해야죠. 자, 나쁜 얘기인데 좀 불편한 얘기긴 해요. 그런데 결론은 좋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네. 위에 우상향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이걸 좀 보세요. 저는 전문가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대신증권 HTS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오늘 뭐 외국인이 얼마 샀고, 그죠? 네. 개인이 얼마 샀고 기관이 누가 얼마 팔고 막 그랬다 그런 걸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평상시에 이걸 얘기하지 안 합니다. 저도 전문가 이제 할 때 이걸 얘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요즘엔 최근에 이런 걸 얘기를 거의 안 했었어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다시 얘기를 좀 합니다. 어제부터. 왜냐하면 개인들이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해드린다 그랬죠? 최근에 패닉에 빠져서, 그죠? 나만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뭐 포모족이라고 부르던데
F가 이게 fear라는 뜻이에요. 공포. 아시죠? 네. 나만 소외당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패닉에 빠진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막 사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 이거를 일별로 오늘 보면 이게 거래소죠. 거래소에서 개인이 이게 얼마냐면 2조 원이에요. 주식시장이 조금 별로 이렇게 활력이 없을 때 하루 거래 대금이 한 4조 정도 나왔거든요. 적게 나오면 3조, 4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하여튼 뭐 순매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개인이 2천억을 사도 많이 산다고 그러는데 2천억도 아니고 2조 원, 2조 원. 외국인하고 기관을 열심히 팔고 있죠. 코스닥은요. 개인이 사긴 사는데 얼마 안 사요.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고요. 제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별로 보시면 거래소 오늘 개인이 2조 원 순매수했고요. 어제는 4조 4천억 원, 거의 4조 5천억 원이거든요. 네, 이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누구 물량을 받았는지 잘 보세요. 외국인일까요? 외국인이 6천억이랑 7천억 순매도를 하긴 했는데 외국인은 평상시에도 이 정도 순매도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조금 많긴 많은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조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기관이 오늘 1조 7천억 원 팔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3조 7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기관이 언제부터 열심히 팔고 있냐면 연기금을 잘 보시면 돼요. 연말 배당락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투신 열심히 팔고 있고 보험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 금융투자 옛날 증권이죠. 여기도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누가 사가요? 개인이 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코스닥이 아니고 거래소에서. 이 사람들이 뭘 사겠어요? 저 바닥에 있는 SPC32이나 저런 걸 사겠어요? 저 바닥에 있는 롯데칠성을 사겠어요? 뭐 사겠어요? 뉴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 사람들이 뭘 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실까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기한밀로 보죠. 3개월 이게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월 12일부터 쌓인네. 1월 12일까지 딱 3개월 동안에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그 누적 매매 동향인데 여기에서 외국인부터 먼저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크게 사고 판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인데 뭐 크게 뭐 이렇게 저기 한 게 없어요. 그 외국인은 별로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외국인은 빼고 얘기할게요. 요게 개인이에요. 요거는 기관이고. 진짜 무슨 대깔꼬마니처럼 딱 반 접어놓은 것처럼 생겼죠? 이게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관이 파는 거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원리를 간단한 건 알려드릴게요. 네. 외국인이 파는 거를 누가 사냐면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이 수익내고 팔았겠죠? 그걸 기관이 사요. 그 기관이 수익내고 파는 걸 누가 받아주냐면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파는 걸 누가 사요? 다시 외국인이 사요. 외국인이 판 거를 누가 사요? 기관이 사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외국인한테 팔 때는 싼 값에 팔아요. 외국인이 기관한테 팔 때는 비싸게. 기관이 개인한테 팔 때는 더 비싸게. 프리미엄 얹어서. 개인이 외국인한테 팔 때는 저 바닥에서 헐값에. 이게 무한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 돈을 크게 보시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자, 여기서부터 솟구치죠. 그죠?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12월 달에 조금 사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냐면 여기가 12월 22일인데 12월 22일이 뭐였어요?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돼 갖고서 그때 전 세계 증시 하루 조정받았었죠. 투매 나왔었죠. 그때 개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배당날 끝나고 증시가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자, 코스피를 보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뽑아버리니까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누가 들었어요? 보셔야죠. 자, 순서대로 쭉 얘기하죠.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나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영국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우와 우린 다 끝났어 그러면서 막 던졌어요. 투매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방송 열어서 맨날 그랬잖아요. 이거 투매다. 이거 조정 아니니까 손절할 생각하지 마라. 투매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12월 29일 날 배당락 딱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가 날아가니까 그때부터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다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현대차 막 날아다니고. 네? 이게 언제부터 날아다녔는데 배당락 끝나고 날았잖아요. 현대차 날아다니고 막 LG전자 더 가고. 개인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러다가 나만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주식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도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고 요겁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일별 투자자 매매량을 확인하시려면 이거를 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별로 안 찍으시네. 네. 군이맘님은 일부러 2번 찍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개인들이 누구 물량 받아줬냐 이거예요. 개인들이 기관의 물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공매도액을 한번 해볼게요. 네, 공매도액이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3월 15일인가요 그때가? 그냥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정도 있으면 공매도가 재개될 것 같아요. 공매도는요, 제가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긴 있어요.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데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다. 물론 이제 공매도 자체가 있는 걸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네, 맨날 이제 그것 때문에 대형주들 막 박살나고 그러는 거 보면 저도 가슴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를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죠. 공매도는 그죠? 기관도 좋아하고 기관이 더 나빠요. 네. 뭐 기관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 공매도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하죠. 개인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공매도 찬성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 그게 뭐냐면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수나 특정 섹터 어딘가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거기에 공매도가 걸리겠죠. 그래서 그걸 주가를 끌어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과열된 거를 그렇게 해소시키는 이제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순기능.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긴 하죠. 그죠? 네. 어디 특정 부위에 올라갔으면 거기를 이제 시켜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 왜 하냐면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공매도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뭐 3월달부터 공매도하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매도를 재개하든 안 하든 우린 상관없어요. 자, 왜냐면 제가 여쭤볼게요. 3월달에 공매도 재개하면 주식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공매도 3월달에 재개하든 안 하든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경 끄세요. 정신건강에도 해로우니까 끄시라고 그냥. 네. 제가 10월달에 똑같은 소리 했었죠.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억을 낮추건 말건 그게 뭔 상관이냐. 한 종목당 3억씩 안 사시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신경 끄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신경을 끄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공매도 얘기를 나중에 하려다가 오늘 왜 조금 하려고 하냐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공매도 어디에다 거시겠어요? 이런 데다가 거시겠어요? LG전자처럼 막 이렇게 급등한 거 네. 갑자기 9만 원에 있다가 15만 원 돼 있는 거 여기다 거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갖고 얘기할까? 뭐 예를 들어서 오뚜기? 여기 오뚜기에다 거시겠어요? 네, 공매도가 재개됐어요. 여러분들 저기 세력이에요. 어디다 거시겠어요? 오뚜기에다가? 오뚜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라면도 싸게 파는데. 그쵸? 네.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공매도 거시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거시겠어요? 탑 나왔잖아요. 코로나 때 65,000원 찍고 여기 대비 따지면은 뭐 거의 한 4배? 4배속 올라가 있네, 그죠? 네. 어디다 거시겠어요? 여기다 거시겠죠. 공매도 3월달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 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왜 사냐 이거예요. 뻔히 알면서 삼성전자랑 LG전자랑 현대차를 사놓고 공매도 절대 안 된다. 왜 그러고 있냐고요. 이해되시죠? 네. 안 사면 되잖아요. 사놓고서 공매도 올까봐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은 정상이죠. 그런 분들은 뭐 본인의 그 의견을 피력하시는 게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그걸 왜 사냐고 이런 거를. 그래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어요. 공매도 재개하면 안 된다고. 그럴 시간에 오뚜기가 정말 괜찮은 자리인지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하는 게 그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시는 개별주, 테마주는 공매도가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던 길 쭉 최선을 다해서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피곤하다고. 아는 게 너무 많으면 피곤하거든요. 네. 근데 초보자들이 그 아직 경험도 짧고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너무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면요 더 괴로워요. 많이 아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알수록 힘들다고 하는데 초보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렉 걸리겠죠. 컴퓨터 따지면 렉 걸려가지고 버벅거리다가 터져버리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매도 이런 거에 신경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요 공매도 계속 신경 쓰면은 사람 미쳐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머릿속을 최대한 비우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제가 아까 쉽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공매도 재개한다고 해서 주식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피하시면 되겠어요? 공매도 걸릴 만한 거 피해 다니시면 되겠네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요? 거래 터진 거 급등한 거 안 사시고 최대한 눌러져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사시려고 하시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매도 그런 거랑 상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현대차나 기아차나 삼성전자 저런 것들을 많이 사신 분들, 지금 사신 분들, 그분들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공매도 이쪽에서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수가 아무튼 그런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지금 시끄럽거든요. 혼란스러워요. 또 그래갖고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고 했었죠. 그죠? 지수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심하게 흔들릴 때 매수 맥점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매수 맥점. 왜냐면 지금은 공매도가 재개되냐 마냐 또 조정 오냐 마냐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 대표주들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것만 보지 말고 처음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중국을 보라고요. 중국이 뽑아서 날아가고 있다. 이거는 날아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상승 시작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같이 동반 상승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 1번, 없을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막 치고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맞게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것 같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빨리 1번 찍으세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쵸? 그거 하면 되잖아요. 더 보여드려요? 옛날에 후강퉁이라고 아세요? 후강퉁? 차트가 또 잘리는군요. 주봉으로 보자. 옛날에 후강퉁이라 해가지고요. 중국 증시가 2015년도에 이만큼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1년도 안 돼갖고 이만큼 갔어요. 지수가 한 2000포인트가 안 됐는데 2000포인트였나 여기가? 바닥이 2000이었는데 한 500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2.5배 이상 급등했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이었거든요. 코스피 별명이 박스피였어요. 박스피. 맨날 그냥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네. 박스피라고 해서 박스피. 근데 중국 이만큼 급등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중국 그 인민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기사 보는데 진짜 그때 부럽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여담이니까 네, 들어주세요.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식으로 너무 많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집을 계약했대요. 2채나. 하여튼 막 그때 막 그런 뉴스 많이 나왔어요. 중국 쪽에서 부러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목이 갔을까 안 갔을까요? 많이 갔어요. 중국에서 물티슈 판다, 중국에서 뭐 속옷 판다, 중국에서 뭐 투자자금 뭐 좀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상한가 선행식 고점으로 막 갔어요. 중국 바이어들이랑 전화 통화했다 그러면 날라갔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종목. 중국이 지금 이제 대량 거래가 실려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쵸? 이쪽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공매도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런 걱정은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두고요. 네? 에너지를 아끼셔서 이런 쪽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조종 오는 거 아니에요? 저 물렸는데 물 타야 될까요?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 쓰지 마시고 어디에 쓰셔야 돼요? 네, 이런 데서 쓰셔야 돼요. 이런 데서. 이해되시죠? 자, 이때는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지금 뭐가 많이 갈까요? 똑같이 중국 소비주가 많이 갈까요? 아니요, 바뀔 수 있어요. 세력은 항상 그려왔으니까. 중국 소비주가 아니라 좀 다른 게 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놓고 있는 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에너지를 아끼셔서 다른 데다 쓰세요. 그렇죠? 네,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은 주식으로 성공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너무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를 긍정적인 데다 쓰세요. 긍정적인 데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중국 쪽이 잘 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잘 파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흔들고 있죠. 다른 데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흔들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자, 코스닥을 보시면 아무튼 막 흔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좋은 거라고 그랬죠. 아랫꼬리만 길게 달렸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매수 맥점 잡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수급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가 크게 흔들려서 그래요.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도 심리가 흔들리거든요. 지금.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분 차트를 보시면 어제 잠깐 얘기해 드렸죠. 네, 분 차트 한번 더 볼게요. 어제 어땠어요? 어제 1월 11일이죠. 어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등했어요. 근데 바로 급락했다가 급락했다가 조금 회복되나 싶었는데 더 급락하고 끝날 때 되니까 확 오르고 이랬죠. 어제 하루 종일 이랬어요.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오늘 어땠을까요? 아침 시작하니까 떨어지죠. 올랐다가 다시 치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훅 빼버리는 거예요. 끝날 때는 V자로 올라오고. 뭐예요 이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캔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락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불안해서 이렇게 흔들어놓은 겁니다. 이럴 때 매수 맥점 잡는 방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수가 한번 아무튼 이렇게 살짝 꺾었죠.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일반 개인들은 저점이 어디인가요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드리죠.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갈 겁니다.
여기를 깨트리면 여기까지 빠질 겁니다. 그런 소리 안 하죠?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소리를 잘 안 해요. 저도 이거 잘 맞출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막 섞어가지고 저도 잘 맞출 자신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왠 줄 아세요? 그게 의미가 없더라 이거죠. 그게 왜 의미가 없냐면 중요한 건 여기까지 떨어지느냐 여기까지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반드시 돌아 나간다는 거예요. 돌아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만 맞추시면 되냐면 맞춘다기보다 딱 돌았을 때 있죠. 여기. 네. 돌았을 때 딱 여기서 눈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면 돼요. 주가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 있죠. 하락할 때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들 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 재개한다고 해서 주식 안 하실 거예요? 심리가 불안한 개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해놨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주식 포기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목 분석하시고 발굴해서 매집한 종목을 사람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사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주식을 포기하실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노력하신 거 끝을 봐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증시가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가건 이렇게 하고 가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사실 할 게 없다니까요.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관이 파는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네. 저래선 큰일 날 텐데 저 사람들도 어떻게 저거 불쌍해서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초보들이 지금 저기 다 물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더 안타까운 거는 주식을 5년 10년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생초보들하고 같이 엮여갖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니 대학생이 유치원생하고 같이 붙잡혀가지고 저 유괴범들한테 같이 끌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유괴범들이 보면 그 유치원생들한테 유치원 그 꼬맹이들한테 사탕 주면서 옛날에 이렇게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사탕 준다고 꼬셔가지고 그 꼬심 당해가지고 납치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부끄럽잖아요. 그게. 주식 5년 10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시면 그거는 진짜 답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분들이 흔들어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돌아 나올 때 여기에서 신경을 바짝 쓰시는 겁니다. 뭘 쓰셔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한 오뚜기가 올라가고 있는지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한 건데 오뚜기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런 건 추천해도 잘 사지도 않으시니까. 네. 정말로 저런 50만원짜리 여태까지 못 갔던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지 잘 보시라고요. 원래 저 친구들 별명이 경기 방어주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가 딱 돌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눈 크게 뜨고 뭘 보셔야 되냐면 돈이 어디에서 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돼요. 테마주인지 중형주인지 소형주인지 소해당에 있었던 실적주인지 품절주인지 우선주인지 돈이 어디에서 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딱 반등 나오는 순간 이쪽에 딱 여기 딱 트는 순간 여기에서 바로 키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제가 이 얘기가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했어요. 떨어질 때는 손절하지 마셔라. 그러시면 안 된다. 막 그러다가 딱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 눈 크게 뜨고 보시라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또 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대형주가 많이 가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대형주들은 언젠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니까. 그 대형주들이 하락할 때 원래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요. 살이 많이 찌면 찔수록 그 잡을 때 소리가 되게 커요. 정말 시끄러워요. 진짜 꾀꾀거리면서. 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봤거든요. 어우, 네.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살이 많이 찌면 찔수록 그렇게 시끄러워요. 돼지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상상하시라고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형주들이 살짝 누를 때 지수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게 흔들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은 돈 못 벌어요. 중소형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돈 못 번다니까요. 대형주가 가다가 하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중소형 테마주 개별주 들고 있다가 그걸 던지고 대형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형주 눌림목이라고. 지금 들어가면 또 간다고. 미치는 거죠. 그게 아까 대학생이 유치원생들이랑 같이 납치돼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대형주가 일단 하락할 때 시끄럽다고요.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대형주가 다시 반등이 나와요. 나오면서 지수가 안정이 되거든요. 경기방어주는 아까 그런 방어주도 올라오면서 또 지수를 받쳐줘요. 그때부터 개별주 테마 정세 열리는데 그때 지수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지수 하락하다가 딱 트는 순간 그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글로 들어가야 돼요.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좌가 돌아가고 수익이 나고 수익이 이어지면서 나는 거예요. 네. 남들은 물려가지고 막 그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돈이 돈다고요. 제가 여기서 했던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지수가 급락한 게 없는데 그 소리를 벌써 하죠. 지수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개별주 잘 보세요. 별로 안 빠졌어요. 지수가 뭐 난리를 아까 쳤지만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아까 장중에 막 급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코스닥 지수 오늘 2%까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개별주들은 별로 안 빠졌어요. 올라간 것도 꽤 있고요. 뭐예요? 조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형주가 급등했다가 떨어지니까 놀래서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수 다시 들어서 돌릴 때 그때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별주 테마주를 좋아하셨다면, 특히 내가 단기하고 스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수익을 여기서 극대화시키셔야 됩니다. 개별주 테마주 형세 짧으면 3개월이에요. 3개월 금방 가요. 한 달에 20일, 다 합치면 60일밖에 안 돼요. 돈 바짝 버셔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대형주들이 막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막 급락하죠. 그러면 지수가 여기까지 막 떨어질까봐 겁을 내요. 겁낸다니까요. 실물경제도 안 좋다 그러면서 막 회복도 안 될 거라고 막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수가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주식을 하려고 그래요. 늦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늦었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아까 그 얘기했었죠. 살이 쪄야 다이어트를 할 거 아닙니까? 살찐 것도 없는데 뭐하러 다이어트를 합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쪘으니까 많이 내려가야죠. 많이 눌러주고 아니면 옆으로 많이 오랫동안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별주들은 아직 상승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고 그대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기 상태일걸요. 그죠? 네. 초록불 켜지면 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많이 올라간 대형주가 조정이 필요해서 음봉을 맞을 때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대형주 하락할 때 개별주 테마 잡고 있는 분들, 네. 그러다가 딱 대형주가 또 반등 나오겠죠. 그러면서 지수가 딱 안정을 찾는 순간 눈 크게 뜨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세력들의 돈이 어디에 돌고 있는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강력한 이유로 강한 투매가 나올 때는 순간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되돌리면서 적극적으로 개별주 테마주들이 급등합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요. 지수가 딱 돌았을 때, 그죠? 네, 그때 잘 보세요. 돈이 어디에서 돌고 있는지. 네. 제 저녁 방송도 이제 꾸준하게 보시고요. 그러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까지는 조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코스닥이 심하게 장중에 흔들긴 했는데 개별주들이 별로 안 빠졌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 9시에 조금 아마 좀 흔들 거다. 투매 나오고 개인들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종목 얘기 안 하고 제가 지수 얘기부터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라. 쭉 얘기하다가 20분 30분이라서 딱 보니까 종목들이 막 흔들리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저는 이걸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흔들고 대충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경력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지금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벌써 9시가 다 돼가네요. 쿠팡 관련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쿠팡 관련주도 갑자기 급등하는데 쿠팡 관련주를 제가 왜 언급을 해드리냐면 시장이 살아있다고요. 쿠팡이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는 거 막 그 이슈 때문에 막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쿠팡이 뭐예요? 물류죠. 물류, 택배. 그러니까 대형 포장이나 이런 이제 골판지, 택배 인터넷 그 택배 박스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고요. 좀 오르는 게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기대감 이것 때문에 지금 쿠팡 관련주도 움직이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요, 뭐만 가냐면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뭐 쿠팡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뭐 협력 관계 있거나 뭐 투자하는 회사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가겠죠.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조정이 올 것 같고 공매도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쿠팡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도요, 딱 그런 거 한두 개, 두세 개만 움직이고 끝나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거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쿠팡이랑 관련돼 있는 당연히 이제 여기 뭐 소셜 그 커머스니까 택배 관련된 물류, 동방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해요. 물류 회사니까 당연하죠. 거기까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뭐도 급등하는 줄 아세요? 이게 시세가 제가 그랬죠. 시세가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세가 확산된다 그랬었죠. 이 얘기 기억하시면 3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1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나요? 시세가 연속성이 나오고 있고 좀 지나면 이게 확산될 거다. 그 얘기 기억하시나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기억 못하시나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3번 말고 1번. 네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많이는 기억 못하시네요. 쿠팡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는데 이게 옆으로 번진다는 얘기예요. 쿠팡 그러면 택배하면은 택배 종이 박스하고 물류주들 보통 요것만 급등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급등하는 줄 아세요? 재밌어요. KTH라는 게 급등합니다.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KTH가 급등을 해요. 갑자기 급등하는 것 같긴 한데 앞에 눌림목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늘 강조드리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가죠. KTH 뭐 하는 회사냐고요? KT로 시작하죠? KT 자회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KT 하이텔입니다. KT 하이텔. 여기 가는데 여기 왜 가냐면 쿠팡에서 택배 말고 이제 쿠팡 플레이라고 있어요. 그 OTT 서비스라고 하나요? 넷플릭스 같은 거. 그것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거 관련된 회사가 KT 하이텔. 그러니까 컨텐츠 유통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컨텐츠 유통, ICT 플랫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상한가 갑니다. 재밌어요. 대주주가 KT, 그리고 KTIS가 2대 주주. KTIS. 기타 물량은 32%. 이게 지금 상한가 치면서 가요. 어제 준상한가 나왔고 오늘 또 갑니다. 물량 감아지고 또 가죠. 그쵸? 이게 가니까 누가 가요? 지분 갖고 있는 KTIS 뽑았죠?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등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사시기엔 늦었고 지금 건드시면 안 돼요. KTIS. 그 다음에 당연히 KT로 시작하니까 KT 자회사겠죠. KTCS. 이것도 오늘 13% 급등합니다. 왜 급등했을까요? 다 자회사거든요. 참고로 KTCS는 114. 옛날 그거 114. KTIS가 다 지분을 갖고 있어요. 우두머리는 원래 KTIS인데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이 회사들이 급등합니다.
시세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 물류 이쪽은 그 코로나 관련주로 좀 갔기 때문에 따로 또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확산돼서 다른 컨텐츠 쪽으로도 가요. 네. 그럼 뭐예요? 조종장이 아니라니까요. 조종장이면요, 아무리 재료가 강하고 호재가 세게 나와도요 안 가요. 떨어지기 바쁘지. 근데 지금은 옆에 거까지 붙여가지고 세력이 올려버립니다. 빨리 가버리려고. KTIS와 KTCS 저희 방 보유 종목입니다. 기존 년들이 사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대선주도 됐는데 지금은 쿠팡 관련주로 변신했어요.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쿠팡 관련주들이 지금 쭉 급등하는데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시세가 계속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후발주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조종이 아니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저희 방에 오늘 수익 낸 것도 있는데 두 개인가 보여드릴게요. 신세계건설인데 이거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매수가가 23,000원, 24,000원대예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대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3,000원, 24,000원이니까. 이런 데서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가 이루어져서 오늘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냥 37,000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보시면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죠. 그래서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은 57%? 그 정도 났어요. 종가 기준으로. 오늘 몇 호사에 나간 거예요? 1월 12일 날 오후 1시 신세계건설 전량 매도했어요. 갖고 있는 거였죠. 라이브 문자반 라이브에서 나갔던 거예요. 다 팔아버렸어요. 보세요. 거래 없애 사서 거래 대량 거래 터지니까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보통 거꾸로 하죠. 거래 없을 때 사야 되는데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사가지고 거래 없을 때 파시잖아요. 거꾸로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수가 이런 데서 이루어져서 이런 데서 팔잖아요. 가격이 여기에요. 요 가격대. 여기서 팔아버리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후발주자. 그리고 지난달에 낌새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주를 하나 사놨는데 요거는 카톡방에 나갔거든요. 요거는 추천한지 요거 한 달 됐네요. 네.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오늘 뽑았어요. 오늘 아까 상한가 찍었는데 상한가 찍고 풀렸는데 네. 한 30 상한가까지 계산하니까 한 36%씩 났더라고요. 추천주 중에 가끔씩 우선주를 한두 개씩 섞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애매하죠. 지수 대형주들은 지수를 끌어올린 지수 주도주들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개인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세력들도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한마디로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애매할 때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애매할 땐 우선주, 품절주가 합니다. 잠깐. 품절주와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되게 간단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미리 하나 사놨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방산주도 들고 있다고. 시장이 애매할 때는 투매가 잘 나오거든요. 투매 잘 나올 때는 방산주만한 게 또 없어요. 네. 미리미리 다 대비해놨어요. 보험 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대덕전자 우선주 있죠?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저는 카톡방 보험, 라이브 쪽이나 문자방에서 보험 들어놓은 게 있겠죠. 그렇죠? 네. 네네, 돌멩이님. 네. 에이, 돌멩이님이 이제 많이 아시니까 힌트를 알아들으시는 거지 일반 분들은 못 알아들으세요. 네. 알고 듣는 거하고 모르고 듣는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네. 네네. 그래도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보이시죠, 그죠? 네, 이런 걸로 수익 내고 있어요. 네네. 네네, 돌멩이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저거 팔아서 뭐 했겠어요? 또 뭔가를 샀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뭔가를 팔아요. 왜 팔았겠어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신세계건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팔았겠어요? 적당히 잘라내고 다른 거 사드리려고. 이거 말고 뭐 대성미생물 이런 것도 어제 오늘 나눠서 다 팔았거든요. 네, 다 팔아버렸어요. 왜요? 이거 팔아서 다른 거 사드리려고. 다른 사람들은 조정 온다, 뭐 대형주를 사야 된다, 뭐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우리 방은 바뀐 거 없습니다. 늘 매집하고 늘 수익 실현합니다. 시장이 좀 좋을 때는 매도를 많이 하고
매집을 적당히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시장이 조금 누를 때는 수익 실현을 조금 하고 매집을 많이 하는 거죠.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면 매도를 많이 하고 매수는 조금 하고 네. 그렇게 늘었다 줄였다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저렇게 올라온 것들 때문에 너무 동요치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하셔야 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의 물량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주고 있는 공매도가 그렇게 걱정인 사람들이 그걸 왜 받아주냐 이거예요. 누굴 피하셔야 된다고요? 언론과 그 언론 기사에 춤추면서 계좌 개설해서 그냥 떠있는 주식 마구잡이로 사고 있는 기간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그 개인들을 피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개인들하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하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지 마시라고. 어제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아까 그거를 이걸로 보여드린 거예요. 기관이 팔아내는 거를 개인이 그대로 사고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뭡니까? 3, 4일인데 이만큼 이게요. 감이 안 잡히시죠? 요게 8일인가? 요게 8일이네 8일. 이게 금요일이에요.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오늘이에요. 이틀 만에 세상에 이만큼을 샀어요.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많이 사봤자 이만큼이었는데 이틀 동안 이만큼을 샀어요.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개인들은 대응 중에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만큼 사놨어요. 심리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믿을 건 대기업이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소형주, 테마주 더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겁내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거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세계건설처럼 시장과 상관없이 쭉쭉 올라가는 거 나와요. 아까 KTCS나 KTIS도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우리 회원들 다 좋은 수익 내고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거 그거에 대한 수익을 보상이거든요. 수익을 반드시 내고 네. 그렇게 선순환 매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거는 제가 여기 오늘 메일 주소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깐만요. 올려드릴게요. 여기다 메일 주소 올려드리면 편하시죠? 그죠? 네, 굳이 여러 번 안 봐도 되고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제 푹 주무시고요. 내일은 수요일이죠, 그죠? 네, 그 구정 전까지 대충 한 달 남았는데, 그죠?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으셔가지고요,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구정 때 사모님 아니면 저기 그 가족들한테 그죠? 크게 한턱 쏠 수 있게 한 달 동안 매매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단기 매매 잘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날을 잡아서 여기 모방회원분들한테 맞게 단기 매매 잘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스윙 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쪽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